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군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죠? 군지파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대상 데이터들을 이제 유사성이 높은 것들끼리 묶어주는 기술을 우리는 군지파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군지파라는 게 이제 나타나면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군집은 비슷한 유사성이 높은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군집과 군집의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되면 현실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유로 군집파와 분류가 머신러닝의 기반이 된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파를 할 때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K평균 군집파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값이라고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실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new 프로젝트 해서 세이브 해주고 new 디렉토리 new 프로젝트 해서 우리가 프랙티스 12죠. 그죠? 프랙티스 챕터 12 해서 군지파와 분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스크립트 창을 열어주고, 컨트롤 S 해서 EX01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K 평균 군지파 맞죠? 군지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군지파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준비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래서 자, my data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리스를 이제 역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아이리스에 1번에서부터 4번 10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니 이제 my data에 당연히 세팔 위드 그거 포함해서 스페시즈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열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군지파를 해야죠. 그죠? 군지파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함수가 뭐였습니까? 그죠? kmins였어요. kmins. 그죠? kmins가 그 군지파 과정을 한 방에 내부적으로 다 끝내주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pit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kmins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x 값에는 당연히 my data가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enters가 있었죠. 이거 뭡니까? centers 3개로 했어. 군집을 3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룹을 3개로 만들겠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군집을 3개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핏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제가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볼 게 여기에 쭉 올려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 세 개가 뭐였어요? 그죠? 세 개의 군집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 군집에 속한 이거는 데이터 개수고요. 맞죠? 50개, 38개, 62개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는 군집의 중심점이죠. 그죠? 중심점의 좌표값 4차원이다. 그죠? 4차원. 그죠? 차원 축소 나중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각 데이터에 대한 군집 번호죠. 군집 번호. 우리가 군집을 3개로 만들려고 얘기를 했으니 군집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 시간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핏 해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핏이 뭐냐면 뭔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해서 핏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핏은 그냥 K-means라는 그냥 뭐죠? 군집화된 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네요. 그죠? 뭐 따로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각 뭡니까? 각 데이터에 대한 군집 번호를 우리가 알아내려 그러면 핏에서 그죠? 여기서 골뱅이래. 달러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죠? 클러스터 하면 되죠. 어차피 클러스터가 군집이라는 영어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클러스터링.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군집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 군집의 중심점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핏에서 얻어내려 그러면 그쵸? 핏에 대해서 달러 해가지고 센터 하면 되죠. 그죠? 센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게 각 그 뭡니까? 군집에 대한 중심점 좌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4차원이다. 그죠? 4차원이니까 차원 축소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따로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없죠. 왜? 클러스 플랫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죠? 클러스 플랫. 그 함수가 차원 축소를 다 해주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냥 가져다가 쓰기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자 차원 축소 후 군집 시각화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안 땡겨지면 뭐 하라고요? 인스톨 그죠? 인스톨 패키지 해서 클러스터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패키지 설치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땡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안 땡겨지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땡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되죠. 차원 축소를 하면서 바로 시각화를 해주는 함수가 바로 클러스 플랫이죠. 맞습니까? 클러스 플랫이 바로 차원 축소를 해주면서 군집 시각화를 해주죠. 맞죠? 장표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그대로 해보죠. 자, my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뭘 해달라? fit 달러 클러스터 하면 군집 번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있었죠. 여기에 컬러가 나오죠. 컬러는 각 군집 3개가 색깔을 다르게 할 거냐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rue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가 있었죠. 쉐이드 뭡니까 이거는?
그 군집에 동그라미에 실선을 꺼을 거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true로 설정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벨즈가 있었죠. 라벨즈 뭐였습니까? 이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죠. 1번이 되면 도형이 나타나고 2번이 되면 각 그 군집에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의 그 뭡니까? 관측값의 그 인덱스인가요? 그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번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라인즈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각각의 중심점의 좌표값을 연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집의 중심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연결을 하지 말고 같이 조금 있다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보니까, 자, 지금, 이거 세토사죠.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그때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토사입니다. 그죠? 세토사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군집화가. 그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는 뭡니까? 좀 유사하다. 유사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분석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군집화를 직접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화를 해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들이, 자, 행번호가 다 나왔죠. 그죠? 행번호가 다 나오고. 그리고, 자, 색깔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3개의 군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세토사는 따로 떨어졌고. 나머지 2개는 약간의 유사점을, 왜? 여기에 교집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유사한 점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클러스 플랫 함수가 차원 축소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3개의 군집화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죠? 해보니까 별로 그냥 과정을 지나면 되죠. 근데 이거를 1로 바꿔봤어요. 1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좀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 중심점 지금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중심점을 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거를 1로 바꿨어요. 라발즈를. 1로 바꾸면 당연히 뭡니까? 제가 숫자가 나온다, 숫자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행번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도형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군집 시각화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K-민즈하고 클러스 플랫 그것만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군집화 하는 거 R로서 그죠? 이론적인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우리가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군집화입니다. 군집을 시각화한 겁니다. 차원 축소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죠? 다시 저는 이걸 0을 돌리고 이것도 2로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군집화를 했는데 클러스터에서 군집 번호에서 나는 2번만 추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데이터에서 아이고 또 이러네요. 자, 다른데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일로 다시 와서 자, 데이터에서 두 번째 군집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서브셋 쓰면 되죠. 그죠? 서브셋 써가지고 마이 데이터 주면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핏 달러 클러스터가 뭡니까? 2번인 것만
이렇게 추출해달라. 그냥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2번인 것들만 이렇게 추출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군집 시각화 그리고 군집 번호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K민즈하고요. 중요한 게 바로 군집화 과정을 다 통틀어 해주는 K민즈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해주는 차원 축소하고 시각화 해주는 군집 시각화 해주는 클러스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기억하시고 계신다면 뭐 그렇게 이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어서 시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하나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제가 문제를 여기다가 이어서 적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스테이트 x77 데이터셋 많이 봤습니다. 그죠? 군집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를 출력하시오. 단 조건이 있네요. 조건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자, 어디 있습니까? 자, 표준화를 이제 하라고 하네요. 그죠? 표준화를 하라고 하니, 자, 여기다가 우리가 주석을 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 군집의 수를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변수의 열의 값들의 단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우리 그때 왜 이론 강의에서 제가 학생 키와 시력 맞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단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중심점을 계산할 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0에서 1까지 우리가 표준화를 만드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표준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std에다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함수를 아이고 왜 이럽니까? 또 함수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자, 함수 정의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이렇게 x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result 여기에다가 우리 함수를 그 표준화해주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그 공식이 바로 x 마이너스 min 하고 그 다음에 x 값을 여기다가 얻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 해서 자 max 합니다. max 하고 x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 min을 이렇게 또 빼주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 return 아시죠? 자 return 해서 리절트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표준화 함수가 되는데요. 한번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됐어요. 하나 등록했어요, 함수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표준화를 해야 되죠. 얘를 호출하면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자, 일단, 뭡니까? 스테이트 x77을 제가 한번, 뭡니까?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어떤 거는 만대, 천대, 또 천대. 근데 이거는 뭐 2.1 이렇게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아니죠. 데이터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표준화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ds.u에다가 우리는 자 std를 호출하면서 std에다가 state.x77을 이렇게 바로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ds.u를 확인을 해보면 얘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0에서 1 사이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값들이 전부 다 0에서부터 1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는 데이터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열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이 한 열씩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면 한 행씩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C 해서 3615 숫자형 벡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X가 이렇게 벡터로 숫자형 벡터로 들어오면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대값 들어가는 거 제일 처음에 3615가 들어갔다고 치죠. 3615가 들어갔으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3615가 들어갔어요. X값으로. 맞습니까? 맞죠? 3615로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이 얼마인가요? 제일 적은 값이 2.1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2.1을 빼는 거예요. 2.1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 값은 얼마인가요? 50708이네요. 맞죠? 50708. 그죠? 여기서 빼줍니다. 또 민이네요. 그러면 2.1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기를 또 꺼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기를 이렇게 꺼내서 자, 3615 마이너스 2.1이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3612.9예요. 3612.9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누기 해서 이거는 뭡니까? 50708 빼기 2.1이에요. 그러면 50705.9네요. 50705.9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3612.9 나누기 뭡니까? 50705.9가 되겠죠. 하면 0.07 맞나요? 0.07이 계산을 잘못했나요?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튼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이러한 공식이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전부 다 0에서부터 1 사이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적어 두셨다가 혹은 잘 여기에 저랑 같이 실습을 같이 하셨다가 한번 쭉 봐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가져다가 쓰시면 되죠. 얼마든지 아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이게 열로 들어가는데요. 열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행으로 이렇게 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열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파퓰레이션에서 최대값 X값을 3615죠. 3615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해보면 요거 값이 요 밑에 요렇게 나와 있는 값 있죠, 요거. 파퓰레이션, 요 값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검증을 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이거는 지울게요. 알겠죠? 이건 지우고. 자,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집화를 하면 되죠. 군집화. 군집화를 하라고 했는데 군집의 수를 5개로 하라고 했어요. 그죠? 5개로 하라고 했으니까 5개로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또 이럽니다. 그죠? 자, 다시. 자, 군집화 해서, 자, 핏에다가 다시, 그냥 핏1에다가, 자, 요렇게 우리가, 자, K, 민즈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X는 당연히 ds.u가 되겠죠. 그 다음, 그 다음 뭡니까? 센터즈를 우리가 5개로 주면 군집을 몇 개? 5개로 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5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핏을 1을 한번 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니, 자, 이렇게 5개로 돼가지고 나오죠. 5개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좌표가 몇 차원입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차원입니다. 8차원. 맞습니까? 8차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중심점 좌표가 되고, 아울러 위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사이즈가, 자, 5개로 하라고 하니까, 어떤 거는, 어떤 군집에는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고, 어떤 군집에는 10개, 어떤 군집에는 15, 21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차원 축소를 하고, 시각화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차원 축소 후 군집 시각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땡겼잖아요.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땡겼으니까 그래도 뭐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그죠?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땡기고요. 그 다음에 자, 클러스 플랫 호출하면 되죠. 그죠? 클러스 플랫 호출해서 ds.new 주면 되고요. 이제 다 아시죠? 그죠? 핏. 자, 군집 번호 주면 되죠. 그죠? 클러스터. 이렇게, 핏1이죠. 그죠? 핏1. 자, 핏1 클러스터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컬러가 여기 있네요. 컬러 트루. 이렇게 주면 되겠죠. 컬러 트루 주고, 그리고 쉐이드 이렇게 주고, 쉐이드 B금이죠. 그죠? 그리고 트루로 주고, 그 다음에 라벨즈. 그죠? 라벨즈 2로 줬어요. 그리고 라인즈. 그죠? 라인즈 다시 0으로 줬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 자, 확대를 해볼게요.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군집화가 이렇게 됐는데요. 군집화가 5개가 되긴 됐죠.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요렇게. 자, 이게 아마 중심점을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1로 주고, 자,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중심점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거의 8개의 데이터, 8차원 데이터다 보니까 차원 축소를 해도 지금 거의 3차원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약간 이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저도 참 애매한데요. 여튼 이렇게 우리가 군집화를 시도할 수 있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4번째인가요? 이게 4번째하고 2번째 군집화는 지금 4번째가 2번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포함하고 있으니까 거의 성질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좀 이거는 좀 성질이 좀 틀리겠죠. 그런데 특히 더 틀린 것은 이 알라스카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의 이 군집은 완전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군집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뭐 K 민재하고 클러스 플랫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렇게 K 평균 군집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코드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반복을 해야죠. 그죠? 익숙하도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K 평균 군집화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류에 있어서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K 최근접 이웃 분류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모르면 복습, 모르면 반복. 아시겠죠?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